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68번째 시간입니다. 선우의 탄생. 요즘 나의 삶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오늘은 우리 둘째 손주 선우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날이다. 제왕절개로 일찍부터 나를 받아놓은 것이었다. 아침 7시에 아들 집에 가서 나는 며느리 데리고 병원에 가고, 아들은 큰 손주 손주리를 9시 반에 어린이집에 보내고, 보호자 사인이 있어야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10시 반쯤 아들이 병원에 와서 사인을 하고서야 11시 반 선우가 세상 밖으로 탄생을 했다. 아기는 어찌나 똘망똘망하고 이쁘던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하고 고마웠다. 마치가 깨어나자 산모는 고통스러워하고 많이 고통스러운 듯 했다. 우리는 서로가 일을 분담해서 하기로 하고, 낮에는 아들이 산모를 돌보고 나는 밤에 산모를 돌보기로 했다. 아들은 손유리를 데리고 잠을 자고, 아침 9시 반에 어린이집에 보내면 병원으로 오고, 10시 40분쯤 되는데 나는 바톤 터치하고 바로 집으로 오면 11시 20분쯤. 그때서 나는 늦은 아침을 먹고 부지런히 가게로 나가면 12시 반쯤 된다. 그때부터 일을 하다 5시 40분쯤 병원으로 가면 아들은 나랑 바톤 터치하고 바로 우리 손유리를 데리러 어린이집으로 가는 것이었다. 이런 일을 3박 4일을 했다. 너무 힘들었다. 허리가 아파오고 몸살 나기 일보 직전 상태였다. 산모도 조금씩 몸이 회복되어 가고 있어서 감사했다. 4일째는 집에서 자기로 하고 아들과 함께 어린이집에 가서 손유리 데리고 올림픽 공원으로 산책을 하기도 했다. 공원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모처럼 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손유리도 어찌나 잘 놀던지 아주 예뻐 죽겠다. 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아들이 잘 자라주고 자립심이 어찌나 강하던지, 우리 아들을 제가 힘들게 길렀지만 가정을 가지고 가정에 아주 성실한 가정 역할을 잘하고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돌보려고 아주 생활력이 강하게 사는 게 굉장히 나는 대견했습니다. 또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무능함과 엄마의 강한 정신력을 보면서 살아온 우리 아들, 나름대로의 인생 철학이라 생각을 했다. 10시까지 많은 대화를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 여기까지 우리 가족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각자가 성실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번째 손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모와 아이가 빠른 쾌유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쾌유를 기도했다. 2014년 6월 14일 새벽에 썼습니다. 우리 며느리 조리원 가던 날, 우리 아들은 조리원에 데려다주고 나는 9시부터 손주와 놀았다. 엄마 아빠가 있을 때 할머니를 본체 만체 하던 손유리가 아무도 이제 없으니까 할머니에게 뽀뽀도 하고 안기기까지 한다. 활발하게 잘 놀아주니 아주 감사했다. 2시쯤 아들이 와서 난 가게로 출근을 했다. 6시쯤 일 끝나고 떡볶이와 순대를 사가지고 아들 집으로 갔다. 손유리가 어찌나 울어 제끼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아들도 신경이 날카로워 보였다.
아이를 달랠 길이 없는 것 같았다.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아이는 떼를 쓰고 있다. 졸음이 오는지 계속 울어댄다. 나도 같이 마음이 우울해졌다. 한참 만에 아이는 잠이 들고 아들과 둘이서 떡볶이를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앞으로 2주 동안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이 되기도 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쪼록 모두가 다 잘 되도록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읽겠습니다. 잘 먹는 우리 손주 선율이. 요즘 난 우리 손주와 아범에게 먹거리를 신경 쓰고 있다. 지난번에는 토종닭을 삶아서 국과 무침을 해주기도 했었고, 오늘은 돼지고기 수육을 해서 아들이 먹을 것을 쌈장과 상추, 고추, 마늘을 준비해서 우리 선율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양파와 물을 즙을 내서 그 국물로 고기를 졸여보니까 그런대로 맛이 괜찮았다. 7시쯤 아들 집에 도착하니까 아들도 선율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는 중이라고 했다. 아들과 둘이서 쫄랑쫄랑 걸어오는 모습이 어찌나 보기 좋은지. 집에 도착해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선율이가 변을 보는 듯 했다. 기저귀를 갈자고 하니까 싫다고 떼를 쓴다. 억지로 하면 또 울 것도 같고 겁이 났다. 그냥 저녁을 먹이는데 밥과 고기를 어찌나 잘 먹는지 기분이 좋았다. 아들도 상추와 함께 맛있게 먹어주니 고마웠다. 부모들은 해준 음식 잘 먹는 것만 봐도 그저 기쁘고 행복하기만 하다. 오늘은 가게 손님도 없고 종일 조정래 작품 정글마이를 다 읽었다. 너무 재미있다. 조정래 씨는 역사 소설을 정말 아주 잘 쓰는 것 같으다. 하나님, 오늘도 평범한 편안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가 지각 변동이 심하다.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저는 평생 경기가 안 좋습니다. 평생 장사하면서 살지만 경기 좋은 곳은 경험해보지를 못했다. 상가마다 빈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월세는 내려가고 상인들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다. 임대인들도 걱정이다. 세도 못 받는 형편에 세를 놓지 못하면 관리비까지 내야 하는 형편이다. 올 봄부터 지각 변동이 일어나 상가 사람들이 1층으로 가고 자리를 옮기는 것이다. 2층 사람이 1층으로 가고. 2달 전에 옷가게 1층으로 가더니 2층에서 1층으로 가더니 오늘은 또 옷가게 라인이 1층을 계약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라인은 우리 가게 옆이었는데 그 형님과 나와는 성격이 너무 달라서 친하게 지내지는 못했지만 1층으로 이사 간다고 하니까 서운한 생각보다는 마음이 편해졌다. 하나님은 내 편이 돼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68세 정도 되신 분인데 예를 들자면 상인들을 선동하는 성격이다. 내가 보기에 꼭 여왕벌처럼 은근히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 같으다. 2층 사람들은 자기보다 한 수 아래로 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지적질하고 편을 가르고 하여간 은근히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 임대료도 그 형님이 선동을 해서 뚝딱여서 쏙닥쏙닥 해서 6, 70만 원 받던 임대료를
20만 원 손으로 내려놓기도 했다. 점포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분한테 당한 것이다. 담배는 또 어찌나 피워대는지 하여간 그런 분이 1층으로 이사를 간다니 난 속이 시원하기도 했다. 1층 사람들도 다들 보통은 아닌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난 옆집이라도 일체 발걸음을 하지 않고 살았었다. 그 형님도 나 때문에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았을지도 모른다. 말은 하고 지내되 마음은 나누지 않고 지냈으니까 그냥 기본만 하면서 지냈었다. 그러니 나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한 것이다. 그런 분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었으니 은근히 기뻐한 것이다. 그런 분이 돈 욕심까지 목에까지 찬 것 같으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도하면서 나는 지켜보고 있다. 2014년 6월달입니다. 남한산성 정상에서 큰 비를 만나다.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 후 3시쯤 이건사님과 등산을 갔다. 떠날 때는 너무 덥고 햇볕이 따갑든지 반팔 티에다 선글라스를 쓰고 갔었다. 오늘따라 권사님이 초기부터 힘들어한다. 초입부터 힘들어한다. 3분의 1쯤 가던 중 어느 연인 같은 사람 일행을 만나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며 정상을 올라갔다. 정상에서 자리 잡고 간식을 먹으려고 하자 비가 오기 시작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성두각으로 비를 피했었는데 좁은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어찌나 재미있어졌는지 갑자기 재미있어졌다. 번개와 벼락이 심하게 칠 때마다 다들 무서워서 여자들은 괴성을 지르고 비는 장대로 쏟아지고 그때 어느 남자분이 번쩍 번개가 칠 때마다 몇 미터의 벼락이 치는 거라며 분석을 하는지 벼락 칠 때마다 분석을 그렇게 하는 것이었다. 아주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그분에게 번개 박사라고 별명을 지어서 부르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또 배꼽을 잡은 것은 어느 아저씨가 막걸리를 나에게 따르는데 아껴서 따르려다가 술병을 놓치고 말았다. 그때 내 입에서 아저씨 아끼다 똥돼요 하고 큰 소리로 말을 하니까 순간 다들 웃음보가 터지고 말았다. 정말 그렇게 웃어본 적이 없는 것 같으다. 1시간 정도 기다리다 보니까 약간 비가 주춤한 듯해서 다들 안전하게 하산을 했다. 종점에 오니까 또 장대비가 내린다. 그 비를 다 맞고 올 수밖에 없었다. 집에 오자마자 밥을 하고 닭도리탕도 하고 돼지고기도 졸이고 조리원으로 달려가서 아들과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와서 함께 밥을 먹었다. 생각을 해보니 부모님의 사랑과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위대한 것인지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막중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천둥번개 장대비가 내리는데도 운전을 해서 그 일을 다 한 것이다. 자식 일이 아니었으면 정말 못할 일이었다. 숨가쁜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다. 무사한 것에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렸다. 아들과 손주가 잘 먹는 것만 봐도 나는 배가 부르고 행복했다. 며느리가 조리원에서 집으로 오다. 오늘은 아침 운동도 쉬고 일찍 일어나서 닭과 닭발 삶은 국물에다가 미역국을
끓였다. 고사리 나물도 무치고 몽땅 음식을 해서 싸가지고 우리 며느리 집에다 갖다 놓고 9시까지 조리원으로 갔다. 조리원에서 일하시는 아줌마가 며느리 칭찬을 한다. 착하고 싹싹하고 항상 웃는 얼굴이라서 별명을 해바라기라고 지었다는 것이다. 헤어지게 되어서 서운하다고 하면서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했다. 우리 며느리 칭찬까지 해주시니 정말 고마웠다. 주차장까지 나와서 배웅을 해주신다. 우리 선우가 중이염 증세가 있어서 신생아였어요. 신생아가 중이염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들려서 치료하고 집에다 데려다 주고 난 가게로 나갔다. 3주를 바쁘게 살았다. 힘들기도 했지만 행복한 3주였다. 우리 선율이가 있다 보니 더 바쁘고 할 일도 더 많았다. 신경 쓸 일도 많았었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를 바라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한다. 우리 신생아도 잘 자라게 해주시고 산모도 하루속히 몸이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몸을 갖게 기도했다. 사돈과 양파즙. 일이 끝나고 아들 집에 가보니까 우리 선율이 외가에서 보내주셨다는데 양파즙이 크게 2박스가 와 있었다. 우리 사돈이 손수 농사지은 양파로 즙을 내서 보내신 것이다. 아들네 1박스, 또 나에게 1박스. 아들이 집에다 옮겨줘서 내가 자세히 보니까 엄청난 양이었다. 우리 사돈은 나를 정말 감동시킬 때가 가끔 있다. 나는 너무 감사해서 전화를 했더니 바깥사돈께서 전화를 받으신다. 힘들어서 농사 지은 걸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우리 선율이 외할아버지께서는 별 말씀을 다 하신다면서 그냥 있는 거 드리는 거니까 또 우리 딸에게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하신다. 정말 고마운 사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다. 난 평소에 시골에서 부쳐오는 농사지은 걸 갖다 먹는 사람들을 무척 부러워했었는데 이렇게 귀한 사돈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감사했다. 서로가 서로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잘 지내야 되는데 정말 희망사항이다. 양파즙을 세어보니 210개였다. 잘 먹고 건강해야 되겠지? 우리 사돈의 성의를 생각해서도 때 맞춰서 잘 먹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다. 성가대 단합대회. 오늘은 토요일이다. 4시에 남한산성 입구에서 만나서 산 정상으로 해서 식당으로 갔다. 차로 오는 분들도 있었고 오리탕과 닭 백숙을 먹고 밖에 나와서 기타를 치면서 함께 70, 80 노래와 찬양을 부르는데 다들 즐거워한다. 한 40분 정도 신나게 놀았다. 기타 반주와 함께 아름다운 산에서 부르는 노래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하나님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날 속에서 5시에 카톡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 선율이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 되니까 오전 9시까지 오라는 문자가 왔다. 난 새벽 운동을 30분을 덜 하고 와서 아침을 먹고 부지런히 준비하고 9시에 아들과 함께 선율이를 데리고 소아과에 들렸더니 음식을 잘못 먹어서 식중독 현상이라고 한다. 병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데려다 주고 시장에 들려서 제이미 언니 당근 한 박스도 사고
천호동 집까지, 언니네 집까지 배달을 해주고 했다. 배달을 해주었다. 언니가 고맙다고 김치와 마늘을 주셨다. 그 후에 가게 나오니까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온다. 2시에 상희가 과일을 가지고 왔다. 점심 약속이 있었다. 식당에 가서 보리밥을 사 먹고 상희가 저녁에 무얼 해서 먹을지 걱정을 하기에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서 고기 수육과 감자 부침을 해주었더니 아주 잘 먹는다. 7월 5일 날 친정 부모님과 프랑스를 21일 다녀온다고 한다. 애들은 잘 먹고 돌아가고 난 무사히 먼 길 다녀오길 기원한다. 프랑스까지 다녀오려면은 모든 것이 안전하게 다녀오기를 나는 기도했다. 오늘도 정말 바쁘고 분주한 하루, 행복한 하루 무사히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